2부 순서 진행을 맡은 저는 순천대학교 철학과에 있는 소병철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총 3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맨 먼저 장신대 박정환 교수님께서 순천지역 교육선교가 이루어진 자리로서 매산학원의 의의를 소개하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강대 윤정란 교수님께서 광복 이후 순천노회의 성장과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순천시 의사회의 서종옥 선생님께서 순천 근대의료의 뿌리인 안력산 병원을 소개하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각각의 발표에 2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먼저 장신대 박정환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정환입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매산학원, 순천지역 교육 성교가 이루어진 자리로서 매산학원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여기 3회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맡은 분야가 매산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하는 기간도 거의 비슷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많이 헤매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1910년에서 1937년까지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 한국교회에서 교육활동은 선교사들의 입국과 동시에 미션스쿨이라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천지역에서 미션스쿨은 191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선교기지를 조성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0년부터 1937년여간 매산학교의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교육 선교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장로교 선교부가 한국에 들어올 때가 1892년 10월 11월 어간에 들어왔는데 그보다 먼저 8년 전부터 1884년부터 한국에 개신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알렌의 제중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 북장로교 선교에 의해서 굉장히 좀 힘있게 전개된 게 뭐냐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그 다음에 복음 전도, 학원 이렇게 세 개의 분야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한국 전체적인 맥락과 우리 순천 지역의 남장로교하고는 좀 어떤 관련성을 맺으면서 순천 지역의 교육 선교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쪽으로 이렇게 건너뜁니다. 내한 선교사들의 교육 선교는요, 알렌에 의해 시작된 제중원 안에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제중원 의학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중원은 선교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의료, 그 다음에 복음전도, 교육. 그리고 또 제중원이 중요했던 것은 제중원을 통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신분을 보호받으면서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중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감리교 계통의 배제학당, 또 이화학당,
그리고 의료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병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아원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 고아원이 1905년을 지점으로 경신학교로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북장로교 선교회가 이제 교육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교육 정책이 40쪽 부분 보면은요, 그 교육 정책 수립해서 그 인용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종교적,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미션 스쿨의 주된 목적은 조선교회의 발전과 조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션 스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를 통해 한국교회 발전과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남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1년 전 상황이에요. 그러면 1년 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좀 그 오타가 있었는데요.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1년 전인 여기가 입국한 후 1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입국하고 난 후 1년, 1년 후인 1893년 1월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후에 북장로교 선교회의 그 교육 정책은 무엇이냐 그랬는데요. 그 교육 정책 역시도 전도의 목표를 상류층보다 근로계급의 기도에 두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부녀자의 기도와 청소년의 교육을 특수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군 소재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성과가 많을 것이니 선교부, 여기도 남장로교가 지워집니다. 선교부 소관학교에 재학한 남학생들을 교사로 양성하여 각 지방으로 파송한다. 이런 세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할 즈음에 한국교회의 미션 스쿨의 일반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은 능동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은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너무 복음 전도에 치중되어 있다. 복음 전도가 너무 압도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이렇게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어 갈 때 어떤 그 원칙들을 좀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의료와 그리고 복음 전도와 교육에 좀 균형적인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었고요. 순천 지역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잘 나타났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기독교 학교 설립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여기에 넣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미션 스쿨을 설립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도 초기에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895년 지금의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96년 평양장로교회, 90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두 여숙 여학교를 이렇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한국교회는 앞다투어서 한 교회 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 교회 한 학교를.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는 학교 설립에 주력을 했는데요. 이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교회의 주된 사역으로 인식했고 기독교 인재 양성을 통해 일제 침탈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구국운동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선교부가 결정되던 해 1909년이죠. 1909년 순천의 사숙이 시작되기 1년 전에 장로교 교단 소속 학교만 몇 개가 있었느냐 그러면요. 전국에 694개 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뜻이 있는 교회는 모두 다 사숙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사숙을. 그러면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순천에 와서 선교기지를 건설하기 이전은 아까 우리 그 강 교수님이 어느 정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가 순천에 관련을 이제 맺게 된 것은요 1909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오엔 선교사가 급성폐염으로 이렇게 별세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변요한 선교사님이 후임을 맡으면서 순천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순천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몇 개의 그 예배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별나게 특별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5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지금의 순천중앙교회가 아주 특별했죠. 그래서 그 순천중앙교회 지금 당시에는 순천읍교회죠. 순천읍교회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1910년부터 순천의 선교기지가 건설이 되고 1913년에 선교기지가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순천읍교회가 나름대로 토지도 확보하고 건물도 괜찮은 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19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9년 10년을 거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지금 현재의 장소로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이 순천중앙교회는 매산등이 시작되는 단순한 그 시작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순천 선교기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910년 4월에 지금 영동 부분에서 지금 매산학교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숙이 시작되었다. 그 사숙의 시작을 프레스톤과 코이, 그러니까 변요한 선교사와 고라복 선교사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강주에 집이 있었어요. 거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천중앙교회에 황해도에서 온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교회 1학교 원칙에 의해서 학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 있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 과제에 속해요. 그래서 순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고라복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사숙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마인드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을 많이 좀 의지하고 그쪽에 좀 가치를 두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참 그것은 좀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마다 설립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거쳐갔는데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20페이지에 달해요. 그런데 그분이 가고 난 이후에 거기를 돌보았던 그 조사 있잖아요. 그분의 그 도와주었던 매서인들, 전도인들 그분들은 한두 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것이 역전이 돼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순천 선교기지의 시작에 있어서도 순천중앙교회의 역할과 그리고 그 사숙을 시작한 어찌 보면 매산학교를 지금 있게 한
그 사숙의 시작에 있어서 순천읍교의 역할은 다시 조명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서요. 그러면 그 영동에서 시작된 그 매산학교의 시작 사숙이 이제 성교기지가 조금씩 조성이 되면서 천막으로 그 다음에 교실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은성학교가 됐습니다. 그때가 1913년이죠. 그런데 이 은성학교를 이렇게 그 시작한 은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그 나중에 1937년 매산학교가 폐교할 때까지의 그 교장 선생님들 이분들 교장 선교사님들이 매산학교의 어떤 그 백년사 안에서도 또 지금 현재 매산학교의 역사 안에서도 제대로 자리매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몇 쪽이냐면 46쪽입니다. 47쪽. 그 나름대로 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 학교의 책임을 맡았던 부분들 사숙 및 문법학교 시기 여기에 고라복 선교사, 변요한 선교사 가운데가 이게 빈 것은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다 온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분들이 주도적이지 않았고 순천읍교회와 순천읍교회의 평신도가 주도적이었다. 이렇게 이런 연구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성학교 시기에는 고라복 선교사, 고래인 선교사가 남학교, 두혜란 선교사가 여학교. 근데 여학교가 1년 빠르죠. 그 다음에 폐교가 됩니다. 은성학교가 폐교가 되고 1916년에 폐교가 되고 매산학교가 1921년에 개교하잖아요. 재개교. 빠지고 난 다음에 고래인, 이보린, 원가리, 변요한 이렇게 남자학교의 교장이 다시 좀 정돈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고요. 여학교는 백미다, 그 다음에 도마리아, 고래인 선교사 부인, 그 다음 민유수 선교사 이분들이 이렇게 그 초기에 학교를 책임 맡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뤄보지 못했던 매산학교를 책임 맡았던 분들의 교육관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8쪽입니다. 변요한 선교사는요 한국인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자발적 헌신이 살아있는 수준 있는 교회로 보았고 훌륭한 지도자들과 교인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지도력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그의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고라복 선교사는요, 그 변요한 선교사가 그 순천지지 건설의 그 스폰 이런 책임을 맡고 미국에 가 있을 동안에 고라복 선교사가 상당히 매산학교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책임지는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 고라복 선교사는 몇 가지 중요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9쪽입니다. 사숙과 같은 교회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자였어요. 이분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매산학교와 같은 곳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각자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의 주일학교를 확장시키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곳 굉장히 그러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대식 교육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교회 부설 학교가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교회 부설 학교와 그 다음에 성교부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분은 당시 한국의 그 상황은 근대화가 초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본의 신도
신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도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선교사들의 최고의 그 어떤 사명이라고 봤어요. 결국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 현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교활한 일본의 신도이즘에 맞서서 십자가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교육과는 개교의 부설 초등학교 운영에 주목했었고, 그것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와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한국교회의 주도권 이양을 위해서 실질적인 자치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도의 도전에 맞서는 일꾼들을 이렇게 길러내야 한다고 보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상당히 복장로교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에 굉장히 압도적인 그 치중을 하고 있었다면,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복장로교만큼의 그 어떤 그런 규모와 어떤 그런 그 스케일은 아니었지만은 작지만 의료와 전도와 교육이 굉장히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교육관을 가지고 이 학교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레인 선교사입니다. 고레인 선교사는 사실 아까 우리 그 강 교수님도 언급했지만 처음부터 교육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여자 두피 선교사 두혜란 선교사님과 그랬는데 묘하게 상황적으로 변요한 선교사와 그다음에 고라복 선교사가 처음에 초기에 그 일을 맡게 됐죠. 근데 고레인 선교사는 은성학교가 폐교될 즈음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주고받을 때는 모두 고레인 선교사 앞으로 편지와 통보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매산학교가 문을 닫을 때 그 학생들을 광주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데 그 역할을 책임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도 교육 선교사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아까 그 운거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장 오랫동안 1925년부터 1937년까지 매산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실업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의학 박사의 자격을 어떻게 따셨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쭉 추적해 보니까 받으신 것 같아요, 말년에. 그래서 의학 박사 자격을 가지면서 애양원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왔고, 또 매산학교의 교육을 실업 그리고 그 시민들과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썼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있을 때 이제 1930년 지금 매산관, 그리고 또 1935년에는 농업강습소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미다 선교사는 세 번째 줄입니다. 51쪽 백미다 선교사 세 번째 줄. 두혜란 선교사와 함께 초기 은성학교 여학생들을 지도했으며 1921년 은성학교가 매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재개교할 때에 매산여학교 교장직을 수행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 부속으로 노동부를 설치하여 학생 스스로 학비를 벌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특별히 백미다 선교사님이 교장으로 있을 이 당시에 매산학교의 그 여학생들은 4살에서 26살까지 여학생들이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젊은 기혼 여성들을 위해서 기숙사 설립을 추진할 정도로 이분이 그때 이분이 매산학교에 있을 때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고 여성 교육의 기회가 경시되던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그 순천 지역사회에
여성 교육의 기회를 많이 확대했던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은성학교의 그 인가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은성학교가 인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산 백년사는 분명히 인가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성교부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은성학교에서 매산학교 시기로 변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매산학교에는 지금 한국교회사와 이 전라남도 교회사 안에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인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3.1운동 당시에 순천 지역의 3.1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비했던 이유가 매산학교라고 하는 그 미션 스쿨이 없었기 때문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많은 연구들이 기독교 학교가 이 3.1운동의 참여를 통해서 급격한 팽창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는 확실히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동학난이랄지 의병의 난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전라도 지역이 상당히 많은 일제 탄압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방에서는 3.1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점에서 이건 연구 과제에 속합니다. 인가 문제에 있어서는 매산 백년사나 기독신보 같은 데서는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선교사들의 연례 회의록이나 그 다음에 미션 투 코리아 이 책 같은 데서 보면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3쪽 인용문입니다. 53쪽 인용문 가운데 점점점 있는 부분 남장로교 지역에서 전주, 군산, 목포와 광주의 학교들은 새법령 그러니까 1915년 개정사립학교법이죠. 새법령 선포 전에 정부로부터 지정학교의 인가를 받아서 교육이 계속 허용되었다. 그러나 순천의 학교들은 너무 늦게 시작하여 새 옛 법령으로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내려가서 1916년 그곳에서의 교육을 금할 것을 명령한다는 공식 통지문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성경교육을 금하는 1915년 규칙으로 폐교했는데 은성학교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매산학교는 1916년에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해서 폐교를 했다가 1921년에 다시 재개교를 할 때 매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재개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순천읍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순천의 그 청년회가 막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고 그 활발한 활동에 점화작용을 했던 분이 누구냐? 이기풍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광주에서 연례회의에서 선교사 남장로교 선교사회에서 경비 문제로 매산학교를 보통과만 다시 개교하기로 하자 했을 때 이기풍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 순천 지역의 이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 그 청년들도 순천 읍교회의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가서 항의 방문하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조선교회 측에서 얼마씩을 내겠다, 정기적으로 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게 조선교회 측이 총회 차원인지
아니면 순천읍교회 차원인지는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순천읍교회 차원이었다면 지금 현재 매산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순천 중앙교회의 역할은 지금까지 논의된 거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이 다시 기록되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매산학교는 순천의 이 교육선교는 매산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이 됐어요. 근대 음악, 근대 스포츠, 웅변대, 직업교육 등 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근대 문화를 지역사회에 보급시키는 동시에 기독교 복음도 확산을 시켰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매산학교의 폐교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찬반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미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이 학교의 문을 닫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 많았고 또 선교부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도 많았지만은 매산학교는 폐교를 결정함으로써 뭘 보여줬느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역사에 분명히 심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1910년 어간 초기 한국교회 교육선교가 내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1교회 1학교 운동으로 인해 교육선교가 상당히 진행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은 미션스쿨의 교육이 근대문화의 수용에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인재양성으로 외세를 막아내고 나라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매산학교는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1910년 순천읍교회 사숙에서 출발한 매산학원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1913년에 개교하였으나 1916년에 폐교한 은성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1937년 가을 신사참배 거부로 자진 폐교한 매산학교는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과 그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던져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산학교의 자진 폐교 결정은 학교 한 곳의 결정으로 그치지 않고 기독교의 순결성을 담보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를 온전케 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매산학교의 폐교는 비록 과거의 일이었지만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순천지역 교육 선교의 온전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